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지원팀장입니다. 자, 오늘 2026년 1월 9일이고요. 빠르게 한번 흐름 정리해 볼게요. 자,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. 자,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. 자,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 전략을 노려봐야 된다고 제 영상과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, 자, 이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20조 원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,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.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, 이 20조 원으로 발표되면서 전년비 208% 상승을 해줬어요. 자, 이 JP모건의 경우 19.89조 원을 예상을 해줬었는데, 자, 20조 원이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고 빠질 수밖에 없죠. 자, 우선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들이 다 빠져줬거든요. 자, 지금 반도체 지수는 1.8%가량 빠져줬어요. 일단 3분기 실적 때는 어땠나요? 자, 이 3분기 실적 때 정말 좋았죠. 자, 영업이익이 12조를 기록하면서 거의 3배가 뛰었었어요. 그래서 그동안 이 주가 상승에 이바지를 한 거죠. 자, 근데 이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 11월부터 조정을 줬죠. 그래서 이번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일정을 체크해 봤어야 되는데, 일단 확정 실적은 1월 말에 나와요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잠정 실적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.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, 이제는 단기적인 저점을 찾아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. 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도 이 발표가 나온 날,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있었잖아요. 주가가 빠지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죠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제 신고가를 찍었을 때 이 비중은 약간은 덜어놓고 이제 신규 진입 자리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. 그건 빼자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만기일. 이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 아시죠? 자,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이 오전장에서만 외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. 눈으로 확인되시죠? 자, 근데 왜 윗꼬리가 달렸느냐? 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올라갈 것 같으니까. 자, 그렇다면 5분봉을 볼게요. 자, 이게 오늘이거든요. 지금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.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인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때요? 지금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. 외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절대 지금 아니죠. 자, 일단 옵션 만기일 때마다 이 변동성이 달라지는데, 자, 11월. 자, 이 11월 11일. 이날이죠. 이날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, 자, 이 12월 11일. 자, 이날도 똑같아요. 이날도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잘 모르겠는데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자, 2024년 11월 11일 이때거든요. 자, 이때를 기점으로 고점을 만들어주고 떨어져줬죠. 자, 이후 이 11월 14일 이 저점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을 해줬어요. 이게 사실 세부적으로 조금 보여드려야 하는데, 자,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아시겠죠? 이미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시고 이 소통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실히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하방이 나오고 있는데, 이 단기적인 저점이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이 계단형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2차 매수, 이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, 먼저 12월 말과 비교해서 외인들의 매매 성격 변화에 초기 신호가 나타났어요. 자, 26일. 자, 이 26일에 이 환율이 하락하자마자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. 자,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. 자, 52% 이상이죠. 자, 이 구간에서만 이 1000만 주를 매수를 해줬던 거예요. 이걸 단순히 이유 없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이 구간이 완전히 끝이 아니죠.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매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자, 그리고 29일과 30일 이 흐름을 좀 볼게요. 자, 2025년 기준 이 매매 가능일이 다음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. 자, 이렇다 보니까 이 기관과 이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이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.
이건 급락 신호라기보다 연말 정리 매물 성격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보유 확정용 매수 성격을 지니는 거죠. 자, 핵심 동력은 명확해요.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에요. 자, 하지만 이 1분기 디램 가격 전분기 대비 60% 상승을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낸드 가격 또한 1분기 낸드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이 33%에서 38%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. 이 HBM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. HBM4는 2026년 2월부터 양산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, 이 루빈 관련 매출에서도 이 삼성전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자, 25년과 다르게 26년에는 이 메모리 그리고 AI 서버 이 관련 실적 기대감이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예요. 자, HBM4와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증설 계획이 연기 없이 진행 중이고 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아요. 자, 이번 CES가 있었죠.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번 이 CES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이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AI 분야 신제품과 핵심 기술을 대거 공개했죠. 호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이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는 없죠. 자, 23조 수주권과 AI4, AI5, AI6 이걸 전부 삼성이 맡아서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. 자, 이 AI4와 AI6는 원래 삼성전자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지만 AI5 같은 경우는 아니었죠.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AI5 칩 역시 이 삼성전자와 협력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어요. 원래 AI5는 이 TSMC가 담당을 하고 있던 물량이에요. 자,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이 TSMC가 6에서 70% 독점하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그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. 이거에 더해서 차세대 AP 수조원 계약이 유력해요. 이 1월 7일 날 뉴스가 하나 나와줬었는데 이 퀄컬 물량을 따냈죠. 자, 퀄컴은 대만 TSMC 이 TSMC에 일감을 집중해 왔지만 삼성이 2나노 공정 기술로 수율 문제와 발열 문제를 개선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삼성에 맡기기로 했다. 계약 금액은 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. 자, 재료만 놓고 보면 지금 이 구간 상승 곡선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삼성전자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, 자, 지금의 상승 흐름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죠. 자,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하게 상승만 하진 않죠. 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이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이 계단형으로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2차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삼성전자는 이 단순 테마 종목이 아니죠. 단기 기대감 중심도 아니에요. 이 지수와 포지션, 이 외인들의 포지션과 함께 레벨이 바뀌는 종목이에요. 자, 지금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이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다시 살 수 있을까죠. 이 조정은 이 외인들이 알려주는 거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 전략이에요. 외인들의 매매에 따라 상승과 조정은 반드시 반복되니까요. 이렇게 매매를 하면 단기 수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이 호재가 많아도 이 상승만 하는 주가 절대 없어요. 주가는 결국 외인들의 매집, 차익 실현, 그리고 재매집 이 과정들 속에서 움직여요. 자, 그럼 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로 자, 지금 이 144,500원을 찍어준 현재 이 구간에서 봐야 될 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 이벤트와 외국인 포지션 변화죠. 자, 지금 특히 지금 손익 차트를 보시면 자, 외인들이 지금 콜옵션에 베팅을 했죠. 앞으로 엄청나게 큰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보험성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의 흐름, 그리고 외국인 수급, 옵션 포지션까지 모두 함께 체크해야 되는 자리이고, 다만 분명한 건 우린 현 구간에서 앞으로 나올 이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서 매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핵심이에요. 외국인 동향과 각종 이슈를 실시간적으로 체크하면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. 이 방향성에 따라 이 등락이 반복될 거고, 이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일명 외인, 이 외인의 매매,
따라가는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 될 거예요. 자,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너는 대체 올라갈 때 팔래? 왜 내려가는데 사래? 사실 이게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. 그쵸? 자,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전략이에요. 전략.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. 제가 이거 진짜 귀신같이 잘 짰거든요. 매일매일 이 수급량, 거래량, RSI, MACD, 이평선 배열, 매물대, 뉴스, 재료, 증권사 목표가까지 이걸 전부 다 하루 종일 실시간적으로 보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운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. 이런 뜻이에요. 자,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현재 이 삼성전자는 외인과 오늘 그리고 월요일의 움직임 정말로 중요해요.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시장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이 안전한 자리 찾는다면 기회로 잡고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외인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. 자,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하죠. 자, 저항선 돌파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.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. 이러려면 물량을 모아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이때 우리는 무조건 매매해야 한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남들 다 기다려서 겨우 3% 얻는 동안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 3%가 아닌 15%에서 20%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이 신호 들으면 꼭 조금 더 있다가 물리고 이 신호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니면 이 신호 자체를 못 봤다라고 하던가.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예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넣어드리고 있어요. 이 매수 타점, 매도 타점. 그냥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. 자,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-869-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수 타점, 매도 타점,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실시간적으로 문자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-869-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건데 이게 단체 문자로 가기 때문에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. 이게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만약에 누락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누락 그리고 삼성 이렇게 다음날 오전 8시 이후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누락되신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겠죠? 자, 이렇게 되면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. 제가 이 주식으로 3억을 잃었었어요. 이때가 벌써 8년에서 9년 정도 됐는데 이거 진짜 한강 가야 되는 건가?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가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.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포기 안 되더라고요.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거 진짜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글었거든요. 그래서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주식은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. 이 선생님이 필요하고 같이 갈 동료가 필요해요. 전 여러분들의 이 선생님과 동료가 되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게 이 동료가 돼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.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내일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지원팀장이었습니다.